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랑 그만둘 때가 있겠죠. 모든 투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고, 투자를 끝낸다는 것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 가격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에 맞춰서 자산의 가격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 끝내는 시기에 따라서 전체 투자 성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투자법 중에서 자산 배분 투자는 패시브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서 마켓 타이밍에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공부하시고 나서 투자를 실제로 시작하시려고 할 때 당연히 마켓 타이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저같이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고 마켓 타이밍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게 맞는데, 자산 배분을 처음 시작할 때랑 자산 배분했던 투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투자를 끝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켓 타이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투자자 기준으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와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주변에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경제 환경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일을 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집값이 비싸서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든지, 어떤 경제적 환경,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다는 결심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길 때는 이미 자산시장은 고점의 상태일 때가 많거든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현명한 투자나 시장에서 잔뼈가 굵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전업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투자에 손은 안 대고 있다가 투자라는 거를 처음 공부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이런 이유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는 거의 다 고점에서 사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잃기 싫어서인데요. 물론 돈이 필요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은퇴하고서 그 전에 은퇴 자금을 투자로 불려놨던 걸 인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을 잃기 싫어서 투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잃고 이제 더 잃기 싫고 불안하고, 그리고 더 싸게 사고 싶어서 투자를 그만두게 되고요. 일반적인 투자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만두는 타이밍은 어김없이 시장의 저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번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중요하다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고 평범한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시작해서 빨리 돈 벌고 싶다고 할 때는 고점이 맞다는 거를 메타인지로 알고서 대처하는 거랑,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 나는 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랑은 실전 투자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 시작할 때는 고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내 투자 수익률도 좋지 않게 나올 것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할 거고요. 주업이나 본업에 영향을 미쳐서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그만둘 때에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년간 투자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작하시는 분은 쉽진 않겠죠. 그리고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 투자도 있고 성장도 투자도 있고, 추세 모멘텀 매매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매수해서 좀 더 빠르게 매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확정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많이 떨어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을 거고, 패시브 투자 쪽에서도 자산 배분이 있고, 자산 배분에선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요. 퀀트 투자라고 분산해서 확률 통계적으로만 접근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특정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았겠죠. 그리고 2018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19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올랐어요. 그때는 자산 배분 투자의 수익률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또 2020년에는 코로나로 크게 하락하면서 자산 배분에 관심이 많이 올라갔고,
국내에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땠죠? 2020년 3월 이후에는 거의 돈 풀어서 돌려막기로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서울집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크게 올랐죠.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 ETF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의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온 건 현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많이 어려웠었고 코인이나 주식은 그랬었고 부동산은 사이클이 달라서 그때 뭐 심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2019년에 약간 조정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특정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을 때 그런 투자 방식이 결국에는 앞으로 다시 주목받거나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투자 방식은 곧이어서 다른 투자 방식 대비 큰 수익이 안 나게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이거는 내가 사면 고점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중의 심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보다 좋다고 해서 남들이 이렇게 벌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내가 사자마자 다른 방식보다 딱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도 4년 5년 동안 자산 배분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예시를 이렇게 짰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험자산 60%, 안전자산 20%, 대체자산 10%, 현금 10%에서 위험자산은 60% 중에서 반반을 나눠서 QQQ랑 스파이를 투자했고요. S&P 500반, 나스닥 100반, 미국채는 안전자산으로 20%를 투입했는데 TLT를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대체자산은 KRX 금이나 GLD 같은 거 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억 원을 한 번에 사서 자산을 편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억 원을 쪼개서 분할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듯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처음 하실 때는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투자한 경험에 의해서 또 분석한 내용에 의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달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직전 기준금리 사이클의 고점 구간이거든요. 이때 자산 배분 투자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가 터졌고 2022년 하락장도 맞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좋지 않아요. 3년 안에 하락을 2번이나 맞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2023년 6월까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거든요. QQQ 30%, 스파이 30%, TLT 20%, GLD 10%, 현금 10%의 비중으로 이 기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떻게 성적이 나오나 그리고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면 2020년 1월에 거치식으로 1억 원을 투자했어요. 2020년 1월에 QQQ를 3천만원 사고 스파이를 3천만원 사고 TLT를 2천만원 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 불입은 안 하고요. 매월 리밸런싱만 했어요. 모든 적립식 투자가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다 인출하는 프로세스를 넣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치식이 돼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쪼개서 넣는다고 해도 그게 쌓이게 되면 큰 목돈이 기존의 투자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소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립식이 장기 투자하면 점점 거치식이랑 닮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런 원리는 똑같아요. 자산 배분은 거치식으로 1억 원 투자하고 매월 리밸런싱 한 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총 투자금을 빠르게 넣기 때문에 투자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이 제일 많이 느는 효과가 나와요. 지금 현재는 1억 원이 1억 3,400만 원이 돼 있을 거고 CAGR은 복리 수익률은 8.7%였고요. MDD는 24%인데 아마 22년일 거예요.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2022년 전에는 MDD가 10% 이상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1년 내내 채권도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너무 빨리 올려서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 위기도 왔던 거죠. 샤프 비율은 0.55로 평상시보단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락장을 2번 겪어서 그런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자산의 변화를 본 건데 왼쪽이 2020년 1월 그리고 오른쪽이 2023년 6월이고요. 처음엔 좀 오르다가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많이 올랐다가 작년 1월에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걸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고 요번엔 좀 다르게 투자해 볼게요.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반만 넣었어요. 5천만 원만 넣고 나머지 42개월 동안 나머지 5천만 원을 쪼개가지고 매월 120만 원씩 적립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매월 리밸런싱을 같은 비중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은 1억 2,685만 원으로 조금 수익이 덜 났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3년 반 동안 넣었으니까 수익금이 적은 건 당연한 거죠. 예금이자랑 적금이자랑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MWRR은 투자금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시장에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CAGR은 투자금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고정으로 투자했을 때 복리 수익률이고, MWR은 투자금을 넣거나 빼면서 했을 때 복리 수익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모든 투자금을 넣어야지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적어 보이지만 실제 투입금이 적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은 돈을 다른 기회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수익금은 좀 줄어들었고 MDG는 줄어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위의 그래프는 오르고 내리고가 좀 더 선명한데 아래 그래프는 조금 더 평탄화가 된 걸 볼 수 있고, 오를 때도 좀 누워서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옛날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2020년 1월에 1000만원만 투자하고 매월 214만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적립해서 42개월 넣으면 1억 원이거든요. 처음에 투자금이 0원이라도 결과는 비슷해요. 위에는 거치식으로 예금한 거고 아래는 적립식으로 적금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매월 리밸런싱 했을 때는 당연히 투자금을 투입한 양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 자산은 줄었겠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까지 나왔고, MWRR 수익률은 6.1% 정도, 거치식으로 하던 반만 넣고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던, 아니면 처음부터 분할 매수로 시작하던,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CAGR이 거의 비슷하고 샤프 비율도 비슷하고 MDG도 비슷하고 총 자산도 장기 투자로 갈수록 더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3년 반이지만 10년을 투자하다 생각하면 1번, 2번, 3번이 더 비슷할 거예요. 자산 배분 투자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하면 거치식을 하든 정식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 거치식을 할수록 투자금이 더 빨리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럼 적립식으로 하는 거는 단점만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보면은 거의 적립식으로 뺐을 때는 정말 평탄해졌죠. 오를 때도 거의 떨어지는 거 없이 오르고, 2022년의 하락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올랐고요. 우리가 처음 투자했을 때 보통은 고점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도 가장 떨어졌을 때,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2022년 말 이럴 때 시작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2021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은 거꾸로서 고점에 사게 된단 말이에요. 거치식으로 하면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익률이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당분간이라는 게 수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 20년, 30년을 장기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5년도 장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여윳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개인들은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빌려서 빚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손해가 좀 적게 난 상태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투자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기다렸을 때는 거의 비슷하니까 아무 때나 사도 돼 라고 하기에는 초반 3, 4년 동안 손해가 난 상태로 투자하는 거랑 초반 3, 4년 동안 그래도 이득인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랑은 멘탈 관리 측면도 완전 다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산 배분 투자의 거치식과 적립식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이번 영상도 자산 배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장기 투자하면은 적립식과 거치식의 수익률이 차이가 거의 없고요. 더 장기가 되면 될수록 적립식과 거치식이 수익이 거의 비슷해지고, 단기로 갈수록 거치식의 수익률이 좋은 타이밍에 사면 수익이 좋게 되고 나쁜 타이밍에 사면 수익이 나쁘게 돼요. 다만 적립식을 사면 뭐가 좋냐면 기울기가 평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맞춰도 큰 차이가 안 나게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대 수익은 낮추지만 내가 사고 나서 손해볼 확률이 적어드는 게 적립식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매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켓 타이밍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을 거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마켓 타이밍보다는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최적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언제 사던 간에 수익이 좀 더 잘 나올 거고, 최적화가 덜 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사도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동적 자산 배분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잘하면 더 잘 되겠지만 잘못하면 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투자 목적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편한 투자를 고르시면 돼요. 나는 고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내가 고쳤다가 손해가 나면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정적 자산 배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지만 평균적인 투자자는 분할 매수하는 게 거치식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잘하는 투자자는 거치식으로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고가 조금이나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립식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평균 투자자들은 거꾸로만 안 가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비싸게만 안 사도 잘하는 거예요. 비싸게 살 확률이 높고 차라리 비싸게 살 바에는 분할해서 사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자산배분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도 늘려도 보고 줄여도 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자산배분을 1년 이상 포트폴리오를 굴리고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5년을 자산배분했잖아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너무 잘 굴러가요. 오랫동안 투자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어떤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예민해지고 타이밍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분할로 매수를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 거치식으로 사서 너무 잘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 안 하고 실수하지 않을 거를 대비하는 게 평균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분할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게 좋고 1년 이상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개인 투자자가 1년만 분할해도 정말 많이 한 거거든요.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6개월도 힘들 거예요. 3개월만 해도 힘들 수도 있는데 1년 정도만 어떻게 참으시면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마켓 타이밍에 덜 휘둘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오르고 있을 때 많이 못 사면 분할 매수 해가지고 수익이 좀 덜 나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투자를 지속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로 매수 매도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투자법에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자산배분 투자가 작년에 재미가 없었거든요. 손해도 났고요. 아직까지는 기준금리가 고점이 아니라서 채권이 안 올랐잖아요. 주식만 오르다 보니까 주식 투자만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소외받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에 금리 고점 구간에서는 채권이 오르기 시작해요. 바닥에서. 금리가 더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채권이 지금이 쌀 때니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경제위기가 온 것도 아니라서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아마 그때는 자산배분 투자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제위기가 오면 그때는 혼자 손해가 덜 났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겠죠. 지금은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산배분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